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개신교인에 의한 사찰 방화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종교 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오는 2022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등 선교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장미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미선 총회장은 CBS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복음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물론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을 돌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에서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종교 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수진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이 개신교인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개신교와 불교 간 종교 갈등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개신교계를 향해 신도들을 올바로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자칫 한 개인이 저지른 방화 사건이 종교 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화재로 여러모로 피해를 입은 수진사와 모든 불자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종교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그 상징을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아파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앙의 독성과 오만이 이웃 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테러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유일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방식이 늘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 방화 사건에 대해 교회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는 노력이 결국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협의회는 프랑스와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배타적으로 앞세운 끔찍한 테러 행위가 표출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종교적 근본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종교적 신념이 테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 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종교 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와 불교 간 갈등은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크리스천 축구 선수들의 기도 세리머니를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고 공격해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이번 사과 입장문은 모든 종교인들이 각자의 종교적 신념은 지키면서도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호소문이기도 한 셈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홍보활동 강화와 기구개혁, 45주년 기념대회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9월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헌의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회 홍보 활동을 담당할 미디어팀과 기구개혁위원회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세례 공백에 놓였던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세례 조항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또 목회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우리 노회 또 총회 각 기관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목회자의 노조 활동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해 내년 총회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며 본질을 잃어버려 몰락의 길을 갔던 일부 서구 교회의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한편 백석총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과를 개발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담긴 주일학교 교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 선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계는 코로나19 이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선교의 전통적인 모습은 해외 현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 같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선교사들은 언제 현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비자발적 철수를 해야 했고 현지에 개척한 교회들 역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대면 방식의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지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선교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선교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해야지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비즈니스 미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파송한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낸다는 얘기는 이제 책무가 뒤따르는 거고 재정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선교사를 다 파송해서 재정을 댄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교 현장도 그러지만은 한국의 교회들의 경제 형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를. 코로나19로 인해 목사 선교사들은 비자발적 철수를 당해야 하지만 비즈니스 미션 선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계가 공격적 선교 방식이 아닌 타문화권을 이해하고 현지인들의 삶에 더 밀착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최근 총회를 열어서 장미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복음교단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회장이 선출된 건데요. 장미선 총회장은 CBS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여성 총회장으로서 복음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물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선 총회장은 CBS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민족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힘써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복음교회는 1935년 일제치하에서 당시 한국교회가 외세에 의존하던 그런 상황을 저항해서 세운 자생, 한국인 자생 자립교단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 운동에 앞장섰던 교단이기도 하고요. 또 교단 내 최초의 여성 총회장으로서 섬김의 여성 리더십을 펼쳐 여성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시는 그렇죠. 여성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총회 주제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회라면서 총회장 임기 동안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을 돌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한국이 참 사회제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돌보는 일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장미선 총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기를 잘 헤쳐나가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복음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정익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의 취임식이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6대 총장에 취임한 이정익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앞으로도 실천신학을 강조하는 학풍을 이어가겠다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목회를 이뤄가는 목회신학을 지닌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인 이정익 신임 총장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서울신대 이사장, CBS 기독교방송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와 교회와 기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코로나19 희망장학금 2천만 원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번에 조성된 장학금은 33개 학과에서 최대 3명씩 선정해 코로나19 희망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사렛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도심 속 사라져가는 공간과 새롭게 생성되는 공간을 소재로 한 온라인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시 이야기 소실과 소생 사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거대 도시인 서울의 모습과 달라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도시 서울에 담긴 개인의 추억과 기억을 담은 작품과 사라져가는 서울 속 골목과 도시 재생의 모습을 담은 작품 등을 모집합니다. 사진 공모는 오는 8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이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통해 당선작들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가 개최한 1일 수련회와 지역교계의 정기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가 한뜻과 한마음으로라는 주제로 1일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권순웅 목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굳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시대 우리 헤쳐나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전국 영남교직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후로 우리 전국 영남교직자가 더 성장해서 협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노예를 도와줄 수 있는 같이 합력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으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특별 기도 시간과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기독교 여성협의회가 구국기도회와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순덕 권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가진 구국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구 남덕교회 최원주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최원주 대표회장은 이 땅에 희망의 빛과 기쁨을 주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기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이 땅을 소생시키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1,600개 교회의 대표기관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문화축제, 신년교례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정읍 온누리교회 김성수 목사의 회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김성수 연합회장은 한 해 더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엔 건조특보가 발효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